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은재 수장입니다. 오늘은 현금 인출하면 국세청이 도대체 어떻게 아는지, 그러면 그걸 피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금 뽑으면 국세청이 안다고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 인출할 때요, 은행 금융기관들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만약에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면요, 그때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이거를 고액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이 금융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2006년도부터는 5천만 원 이상이었고요. 2010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상, 2019년도부터는 1천만 원 이상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1천만 원 이상입니다.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 금액도 떨어지나 모르겠네요. 한 10억 이상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고해야 되는 기관들은요, 일반 금융기관,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포함입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요. 전자금융기관, 카카오페이, 토스 다 포함되고요. 500억 원 이상 자산 대부업자, 리드코프 이런 데도 500억 이상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큰 대부업자들도 포함됩니다. 자, 1천만 원 이상 출금하면 무조건 보고해야 될까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직접 현금을 입금합니다. 창구에 가서 입금하고 출금하고 이런 거 보고되고요. 만약에 창구가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ATM기로 출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소용없습니다. 똑같이 보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표 가져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 요것도 1천만 원 이상 다 포함되고요.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표로 출금하는 거 보고 대상 아니고요. 계좌 이체하는 거 보고 대상 아닙니다. 교환하는 거, 왜 만원짜리를 5만원짜리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료가 남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눠서 인출하면 될까? 이거 문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900만 원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인출한다 그러면 한 달에 4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킬 수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판단될 수 있어요. 불법 거래, 탈세로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보고하거든요. 요거는 은행 직원들이 판단합니다. 어떤 걸 의심하냐? 요런 거 의심하죠. 부동산 명의신탁,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다. 내가 집이 있어서 내 동생 이름으로 집을 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탈세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요. 편법 증여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거죠.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면 금융위원회는 국세청에 언제 보고할까요? 금융위원회에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만들었어요. 차세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능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뭐 10초에 하나씩 해결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던데 이거를 이용해서요.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엄격하게 분석합니다. 어떻게 엄격하게 분석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의심 거래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모든 정보가 가기 시작합니다. 검찰청, 국세청 요런 데 한 8개 기관에 간다 그래요. 현금 1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달러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달러는 더합니다. 1만 달러가 넘으면요. 금액은 좀 비슷하죠? 자동으로 국세청에 바로 통보됩니다. 금융위원회 그런 거 안 거쳐요. 그리고 5만 달러가 넘으면요. 소명 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행 경비 같은 경우에는 1만 달러가 넘을 때, 유학생이 있을 때 환전 송금하면 이건 누계액이에요. 합계 금액이 10만 달러가 넘을 때, 이때부터는요 유학 입증 서류 이런 거 내야 되셔야 되고요. 해외 출장 갔을 때 뭐 이런 거 환전해서 가져가거나 송금한다 그러면 합계 금액이 10만 달러. 요것도 출장 등 입증 서류를 내셔야 됩니다. 외화 소지, 집에 달러를 좀 놔두고 싶다. 그래도요, 1만 달러가 넘으면은 요거는 전부 다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자, 국세청에 그런 정보가 가고 나면은 집으로 이런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고액 현금 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 이게 날아오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자죠. 내용 한번 볼게요. 김 부자 귀하. 귀하의 고액 현금 거래 내역이 법률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공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으로 보냈다. 요런 통보서예요. 이걸 받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아들 통장에 들어있는 1천만 원도 걱정이 되고요. 남편 월급 통장에서 받아온 그 돈들도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뭘 들켰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가슴이 뛰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죠. 그러면 이런 통보사가 오면요, 바로 세무조사 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세무조사를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불법 거래인지 일반 거래인지 자기들끼리 조금 더 조사를 해요. 그래서 불법 거래라고 추정이 될 때 그때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 이외에는요, 이 자료들을 그냥 보관해요. 언제까지 보관하냐? 이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까지. 그때 이 자료를 이용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소명 자료 준비해 달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요, 소명 자료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조정 지역에서는 사실 소명 자료 준비 안 해도 되는데 가끔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 날짜부터요, 잔금 날짜까지 요 합해가지고 계약금 전 2주부터 잔금 후 2주 후까지 통장 거래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금이 모자랄 것 같다 하시는 분은요, 그 전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저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주일에 100만 원씩? 네. 그리고 수표 지급 같은 경우에는 수표 발행 내역 필요합니다. 현금 지급은요, 현금 입금 내역, 지급 사유, 현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성 관련 소명서,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한 번이라도 이름이 등록되고 나면 나중에 내가 부동산을 살 때 조사 대상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